선생님들 바쁜 교실에서 벗어나 잠시 교직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폭삭 속았수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으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폭삭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교직 삐져수다 앤 빠져수다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경험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박수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패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당탕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학교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상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민지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발령받아서 오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건하입니다. 저는 신규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6년차 교사 김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경력 26년 차 수석교사로 살다 보니 삐진 끝에 교사의 빠짐에 제대로 요즘에 물들고 있습니다. 숙미초 교사 백수진입니다. 저는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참 좋아하는데요.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고경력 교사 자리에 있지만은 저기 신규 교사 자리가 늘 부러운 상온초 교사 김승미입니다. 장학사님 전화 받고 저경력인 줄 알았는데 고경력 교사 자리에 앉은 14년차 자운초 윤석철입니다. 1부는 바로 교직 삐져수다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시작해 볼까요? 제가 교직하면은 삐져수다 외쳐주십시오. 교직 삐져수다. 첫 번째 주제어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떨 때는 교직 정말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력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되게 정이 안 가는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자꾸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고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제가 봐도 너무 얄밉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학부모님께서 상담 때 저희 아이 칭찬 많이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쁜 말 하게 되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스트잇에 하루 3번 칭찬하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가 그래 억지로라도 해보자. 중간놀이 때 한 번, 점심시간 때 돌아다니면서 한 번, 이렇게 2번, 3번이라도 해보자라고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그 아이 눈빛이 좀 순해지더라고요. 이 아이도 좀 제 말을 더 경청해주는 것 같고 저도 좀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억지 칭찬이었지만 아이들한테 칭찬이 주는 힘이 되게 강렬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현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가 만났을 때가 5학년이었는데 정말 눈을 뜨면 지옥에 끌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지? 항상 그 생각으로 그 1년을 지냈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근데 제가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학년이 이렇게 6학년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피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날의 나의 모습이. 그래서 이대로는 교사 생활을 계속 못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서점에 가서 그 당시 막 상담 관련된 책들을 막 읽고 했는데 사실은 책에 있는 것들이 내 교실에 적용되면 좋겠지만 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사 역할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하거든요, 방학 때. 근데 그 당시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초임 때 200도 안 되는 월급에 그 연수를 듣는 건 진짜 용기였지만 내가 거기에서 뭔가 내 답을 찾는다면 그거는 그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 워크숍을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듣고 들었던 걸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적용해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 저 문제는 저 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난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야. 학부모 문제도 저 문제는 저 학부모가 풀어야 해. 좀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우연하게 뭐 어떤 대학에서 뭐 연구한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꼭지가 선생님에 대해서 묻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근데 보통 저희가 좀 요상한 행동하는 친구들을 많이 좀 포커싱을 두잖아요. 그거에 나의 그 감정도 많이 움직이고 쟤는 나를 안 따르고 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점수 결과를 받아봤는데 되게 잘 따르는 애가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문제였던 애가 높은 거예요. 그 점수가 이제 애들 머리에 떠다니는 거죠, 이제. 애들의 행동과 나를 좋아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애가 이상행동 하더라도 사실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제 자식이 이상행동 한다고 해서 제가 내치지 않는 것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님이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먼 당신이고 금쪽이를 만났을 때 그 뒤에 더 어려운 학부모님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신규라고 소문나서 학부모들이 나한테 막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었어서 최대한 학부모 상담 때 뭔가 대학에서 배웠던 전문 스킬들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기념사진을 찍어요. 지금 우리 잘해보고자 하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1년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단체 사진 찍어요. 그럼 되게 다 어색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첫 단계부터 조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자꾸 저는 제 어필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저금을 해놓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부담되지 않으면서 그 돈을 꺼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학부모의 관계가 좋았을 때 자꾸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다가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있는 돈을 인출하듯이 그 관계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 문제들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주 편지를 썼어요. 붙여줬어요. 옛날에 알림장에다가. 그때는 토요일날 근무를 했잖아요. 어느 날은 이제 신규였던 것 같아요. 첫 해였는데 토요일날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이제 집에 막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토요일만 기다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알림장에 붙어있는 편지가 너무 궁금해서 하이클래스가 있은 이후로는 이제 거의 제가 제 수업 일기를 쓰듯이 그냥 아이들과의 생활을 매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발령나신 분들은 교대 때 배웠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경력 있으신 분들 중에 교대 때 배웠던 거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정형외 교사한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막 엄청나게 좋은 상담 스킬을 쓴다고 한들 외모를 봤을 때 얘는 얼마 안 됐구나. 선생님들이 많이 긁히는 말, 1등이 이제 저희 아빠가 화났어요. 애 낳아보셨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결국 뭐 상담 스킬이나 이런 걸로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이 아이를 이거 생각해주고 있다. 뭐 예쁘지 않더라도 집에 가는 길에 어깨라도 톡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얘랑 뭐 대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죠. 부모님들께서는 상담 와서 본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상담을 할 때 그냥 아 그랬군요, 그러셨어요 이 정도 하면 부모님들은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 그 과정에서 본인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특히 민원이나 이렇게 요청해서 상담을 할 때는 전화는 참 안 좋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학교로 오세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예,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수업에 그렇게 일이 많냐 라고 하는데 조경 선생님들한테는 행정 업무가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업무 분장표가 있는데 그걸 봐도 어디까지가 제 업무이고 제가 어디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분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학교마다 보통 한 명 정도씩은 업무를 되게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업무 머신이라고 하실 정도로 막 공문을 막 10개씩 올리시고 그런 분들을 잘 알아내서 그분한테 1시간 속성과외만 받아도 40년 배울 행정 업무를 다 배우실 수도 있어요. 기한을 하는 법도 모를 수도 있고 문서등록대장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신규 때 욕심도 많고 시간도 많고 문서등록대장을 다 봤어요. 학교에 있는 거를. 익숙해지니까 이제 3월, 4월, 5월, 6월 같은 거 보니까 뭐 급여 나가는 건가 보다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람내고만 보면은 좋은 연수라던가 뭐 혜택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공람을 안 받으면 그냥 놓치시는 거예요. 근데 문서등록대장을 보면은 놓칠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 모든 공무원이 다 있으니까. 근데 1년 차는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본인의 학급, 수업에 충실하시고 근무하는 학교가 좀 익숙해졌다. 그럴 때 시간이 좀 나시면은 등록대장을 조금씩 보시면서 학교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10월에 월급 받았는데 깜짝 놀랐고 명세서를 봤는데 생각보다 가져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똑같이 시작한 친구는 5,000원인데 저는 딱 월급 실수령 260이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악기를 너희들 헤쳐가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들 방북해서 길렀습니다. 네. 인생 살면서 이제 큰 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제일 1단계가 이제 결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빵빵한 지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풀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로 넣으면서 이제 유지하시다가 월급에 여유가 생기면은 자금을 마련해서 좀 투입하시면 어떨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 교사로서 의미를 찾기가 힘들 때 선생님들을 일으키게 해준 한마디가 있는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잘하려고 애정이 넘치시다 보니 학생들 지도하시다가 상처 입으시기도 하고 보호자한테 잘 조금 해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보호자가 돌변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되게 상처 입으시잖아요. 적당히 관계를 두시고 나를 먼저 보시면 좋겠다. 힘든 일이 생기셔도 절대로 선생님들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지나가는 그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조금 남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사라는 직종이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질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만약에 아니라 다른 좀 더 경력 있고 잘 하시는 선생님이셨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다 오셔서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누가 왔어도 그렇게 됐을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저를 일으키는 또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식구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뜬금없이 선생님 사랑해요 이래요. 전염이 됐다고 아이들은 표현하거든요. 그냥 어떤 상황 때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제 이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그런 말에서 되게 또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동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생 실습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옆반 선생님 문, 교실 문을 정말 많이 두드리고 가서 물어보고 옆반 선배 선생님들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기다리고 계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되게 귀찮아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좀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찾아가 봐야겠다. 옆반 선생님, 부장님들 막 찾아가려고 종이랑 이제 펜을 들고 문을 나섰는데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화 받고 계시고 막 상담하고 계시고 이래서 그 문 앞에서 진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 뭐 하세요? 이런 적도 있어요.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10가지 물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저는 어찌 보면 또 용기를 얻고 선생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무실, 교장실 가고 옆 학교에 계시는 수석 선생님, 또 옆 교육청에 계시는 수석 선생님께도 제가 문자를 드려서 찾아뵙기도 하고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고 우리 선생님도 정말 가르치고 싶은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아이들도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물어보고 적용력 교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우리 또 동료 교사들에게 와서 물어보고 안전한 기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첫 해 교과를 하다 보면 교실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빛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빛깔이 참 아름다우면 좋은 거고, 저에게는 그 첫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연수를 통해서 만났던 그 수많은 교사들의 경험이 지금 제 수업이나 저만의 어떤 교사로서의 빛깔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300시간 이상 막 연수를 들었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거. 그게 결국은 내가 가진 전문성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야를 파도 그게 전문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첫 학교 때 보드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제가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쪽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이나 놀이로 연수를 나가는 기회까지도 생겼었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교직에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파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10년 뒤에는 어떤 교사가 되기를 빼곡히 노하우가 적힌 노트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처음 학교에 와서 도움받은 선생님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도움받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10년 뒤엔 언젠가 선배가 될 테니 저도 이렇게 초임 발령받은 아직 어려워하는 신규들한테 노하우 노트를 꺼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10년간 쌓아온 그런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 학생한테 사랑과 배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좀 지치지 않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같이 이렇게 발령을 받아도 친구들이 되게 이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직을 빨리 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미 막 많이 이렇게 다른 데로 많이 갔고, 같이 모이는 친구들도 요즘 좀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얘기 같이 하면서 아, 좀 지친다, 언제쯤 우리 상황이 나아질까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되게 좋아서 정년까지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열정이 넘치고 막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치지 않는 것 같은데 10년 뒤에도 나 혼자 빨리 달려가지 않고 이 페이스로 유지하면서 그때도 정년까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